네.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7시 한 40분경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즉 사망자 메르스 47번째 확진자 사망자로 밝혀졌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후에 격리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악화돼 사망됐다. 이로써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2차 대전은 인간 대 인간, 그런데 3차 대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약학대학을 나오시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과학자 이상희 전 장관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가 전문가의 사회다, 지식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이것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전문가 팀에 정권을 주겠다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조금 원래부터 이 바이러스라는 이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기습 비리전을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병원균이고 네. 또 우리 몸에 유전 정보까지 활용해가 교묘하게 하는 거니까 네. 이는 고도의 전문가 팀이 대응하지 않으면은 아하. 이 자만한 것이 무왕자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사태도 보면은 네네. 좀 해양 전문가들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태가 커지고 국민이 불안했던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 그렇다면 전문가가 행정직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행정은 행정대로 하되 전문가를 활용한다고 그럴까? 그 능력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작동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고시에도 보면 기술고시와 행정고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때 이제 보면은 행정고시도 중요하지만 기술고시를 전문직에 배치하기 위해서 아하.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네. 자기 것만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서 경쟁이 떨어져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은 행정직이 차지하게 되고, 네네. 이게 뭐냐면은 기술직에 대한 이게 기술고시 직들은 되게 밀려나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 인사상으로 네. 그런 걸 두고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양도 떨고 뭐 이래 하는 등등 마음이 안 들어진 있더라도 네. 네? 이런 걸 중시하는 이런 인사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제 기술고시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박 대통령 때는 기술직을 상당히 우대해가지고 네. 일정 수가 유지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가만히 방치두면 밀려납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기술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사회 또는 그 사회성은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고위직에 올라가는 단계에서 탈락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번 메르스 사태에 그 접근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맡겼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3차 대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그동안 계속 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이 결국 살아가는데 사람 간의 전쟁은 1차, 2차 대전이었는데 네네. 사람이 또 병원 미생물하고 전쟁은 휴전없는 전쟁입니다. 네. 근데 이 병원 미생물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 네. 신빙에 보이는 박테리아 그리고 전자신빙으로야 보이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아메바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칼로 가지고 싸우는 시대고 네. 박테리아는 총으로 가서 싸우는 시대고 네. 그리고 바이러스는 보면 미사일이 타니까 아하. 전자전입니다. 네. 근데 이 자체가 아주 고도 이제 이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전자전과 똑같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도 엄청 빠르니까 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인간 간의 전쟁은 유엔도 있고 요새는 무기의 전제력도 있고 해서 네. 쉽게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전은 가능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전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3차 전은 바이러스 될 것이다. 특히 잘 아시지만은 네. 인간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의 미생물의 지구로 보면 거대 미생물에 비해가 요는 바이러스급의 작은 인간이 네. 지구라는 생물의 광물질이다, 그 다음에 가스다, 네. 또 뭐 기름이다, 이 체성분을 뽑아가서 씁니다. 네. 네? 이걸 많이 쓰니까 지구라는 거대 생물이 몸살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자초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 예.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도 병이 나면은 우리가 병원균을 주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구도 병이 나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는 그 원인균이 인간이니까. 아하, 지구 입장에서. 인간을 죽여야지 지구 병이 낫겠다 이래서. 네. 어째 보면 지구의 백혈구나 항생제처럼 등장한 게 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지구를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네. 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불가피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바이러스하고 3차 대전이란 큰 전제를 깔고 네. 뭐 극단적으로는 바이러스 유엔 연합군도 한번 만들자. 네. 네. 또 국내에는 바이러스 민방위 훈련도 좀 해보자. 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이제 국방 개념으로 이걸 말씀하시는데, 예.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의 경우 우리 호야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네. 연합군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각국의 어떤 공조 체제 하에 이것을 퇴치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은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이 박자 잘 안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발이 안 받았죠. 늦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세계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정보를 정확하게 솔직히 교환하고 네.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다는 상대에게 좀 알려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 산하에 WHO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어제 방한했죠. 우리나라 왔죠. 예. 네. 이게 이제 어째 보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사령부, 전략본부가 돼야 됩니다. 네. 예? 이제 바이오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언젠가 타미플루 이걸 개발해서 로신가는 아주 돈방석에 앉은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지. 왜냐하면 저 약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원래 전쟁 때 무기 장사가 떼돈을 법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조류 독감 때 타미플루라는 그 이야기 우리 보면 네. 타미플루가 무기에 해당됩니다. 네, 네. 그래서 스위스 로슈가 그것도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의 연구 전문 회사 개발한 거를 라이선싱 받아다가 네. 그래서 생산 영업을 했는데 떼돈을 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일종의 방위 전략 산업이다 하는 차원에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무기 체제도 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건 국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세계 시장에 급속하게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무기 시장 얘기 말씀하시니까 지금 탄저균 걱정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화학 무기가 결국은 전쟁의 성패를 좌할 거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체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침투하고 기존에 어떤 그 병이 있는 분들이 사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런 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준비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지적이신데 네. 어떤 병은 우리 몸에도 국방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민방위도 있고 네. 육해공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게 일종의 백혈구도 되고 적혈구도 되고 일종의 면역력이라 그러는데 네.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항상
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침공을 받게 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면역력, 체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거를 사회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네.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이 혼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정부는 했어야 옳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이게 참 정보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SNS 위시에서 굉장히 아주 세계에서 이 분야 1등국에 속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국적인 정보망을 딱 조사를 보건정보 이용해 하면은 딱 체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메르스라는 이게 어디에서 출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경로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갖다 효과적으로 차단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바이러스 전문가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가. 네. 그게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고. 예.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 앞으로 이 바이러스 전쟁이 계속될 거니까. 네. 직속의 일종의 바이러스 대응 전략 본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네. 왜냐 전쟁 때는 결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네네. 네? 나서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방자치, 그리고 병원,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었습니다.